부총리님, 슬기로운 가정생활, 살림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가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바로 빚을 내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통장을 다 끌어모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통장들을 활용하는 게 맞겠죠. 이 정부가 이제 기금 등 활용을 해서 여유 재원을 가지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일부 야당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평 기금 등과 같이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외환 시장의 대응 여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총재님께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통장을 활용해서 빚을 내지 않고 살림살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정부의 다양한 회계와 기금 간에 자금을 이동시켜서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통장이 바뀌는 거지, 통장을 조정한 것일 뿐 실제로 그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의 부담을 늘리는 그런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부 거래 조정으로 일반 회계가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정부가 대외적으로 지급하는 국거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결국 불효불급한 지출 사업을 최대한 지출을 좀 줄이고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빚을 내지 않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살림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는 내용이 졸지에 청약저축을 갖다 쓴 걸로 둔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 같이 주택기금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청약저축은 한 20% 수준이고요. 나머지 80%는 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그 공공주택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금이죠. 그래서 여기 기금은 전체 그 여유 재원이 한 20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다가 지금 공자기금이 그 여유 재원은 뭔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을 얻으니까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자기금에 예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조 이상의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조 이상의 예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조 수준이고 많을 때는 한 15조, 11조 되기 때문에 그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겁니다. 늘린다는 뜻은 저희가 뭐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 돈을 쓴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주택기금의 여유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걸 또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공자기금 예탁, 예수, 일반회계 전입 이런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분께서는 정말로 정부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적정한 괜찮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여유재원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슬기롭게 가정생활을, 살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해 총재님 나오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일부 내용이 좀 끊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 통화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죠. 3개월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난 10월 금통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6명의 금통위원 중 5분이 금리 동결 그리고 1명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미국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도 또 느리고 폭도 작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결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그리고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요인들이 아마 결정적으로 고려가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환율이 새롭게 고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의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효과가 10월 달에 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계속 효과가 나고 있는 거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